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신 중에도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접속하신 분과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에 따른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장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곳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공청회는 2017년 결정된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하여 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본 공청회 결과를 첨부하여 오는 11월에 성남시 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기결정된 활성화 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우선 추진하고 있는 4개 구역을 중점 재생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전략계획 변경 내용을 들으신 후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 제3항에 따라 유튜브 댓글 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사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성함 및 도로명 주소를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는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주민께서는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로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략계획 변경안을 설명할 주식회사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승용 대표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용 대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앞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일부 변경안으로 해서 지금 공청회를 개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총 5가지 파트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개요, 도시 현황 및 여건 문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추진 및 실행 방안, 향후 계획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개요 부분입니다. 제가 그 계획에 대한 배경 및 목표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구역 변경과 지금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돼서 목표를 이제 새로운 여건 변화를 충족하기 위한 구역 변경 검토, 신제도 및 지속성 유지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표, 지역 맞춤형 특화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갖고 전문가 진단 및 자문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 및 모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해 변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일부 변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구역별로 저희가 지금 표기를 좀 해서 해놨고요. 시간적 범위는 2019년도부터 목표 년도는 2028년까지 설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성남시 세태 진단 및 여건 분석,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변경,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 부분들을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성남형 도시재생에 대한 로드맵 계획은 세태 진단을 통해서 제외 지역을 검토하고 필요 지역 검토, 시급성 정밀 진단, 가능성 정밀 진단 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도시 현황 및 여건 분석 부분입니다. 성남시 현황 및 세태 진단 부분입니다. 세태 진단에 대한 충족 기준은 총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법적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3가지 중에서는 인구와 사업체, 건축물 이 3가지 지표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면은 세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그다음에 세태도 부분을 보시면은 인구, 사업체, 노후도, 건축물 노후도 등을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 시에는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 부분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교하여 20년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과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 사업체 부분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을 지표로 설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진단 등을 저희가 이제 그 구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정구 인구는 2010년도 이후에는 조금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 인구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성남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에 대한 인구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구와 중원구 모두가 노령화 지수 자체는 증가 추세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인구에 대한 그 변화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지표를 다시 저희가 직계구라는 지표로 환산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구역별로 좀 표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별로 이제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네 개 지역에 대해서 인구 감소율을 검토를 해본 결과, 단대농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인구에 대한 감소에 대한 추이가 세태로 나오고요. 삼성대로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수지는 적합으로 나오고요. 은행 이 구역은 적합으로 나오는 것으로 지표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체 진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남시 분당구는 판교 개발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정구 및 중원구는 정체기이며 종사자 수는 분당구, 수정구는 증가되고 있는 데 비해 중원구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표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지표를 이제 직계구화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좀 하였는데요. 아까 보여진 4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세태 지표가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도시 재생 가능 지역으로 표현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표인 그 건축물 진단에 대해서는 수정구가 60%, 그 중원구가 71%, 각각 전체 지표를 보시면은 20년 이상의 그 노후 건축물이 다 50% 상회하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다 충족하므로 아까 4개 지역 전체가 다 도시 재생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계구별로 저희가 표현을 다시 한 부분이 있고요. 전부 다 충족이 돼서 지금 아까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재생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에 대한 그 세태 및 진단 부분인데요. 성남시 그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성남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발자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저희가 그 성남시는 지금 그 성남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 정비를 최초에는 진행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성남시 조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최초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런 대응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 기법 및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트렌드 변화 및 신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 법정 유형으로는 도시재생 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점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형적 구분에 의해서 다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제 비법정으로는 뉴딜 사업, 공모 부분으로 해서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에는 이 분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2019년 11월에 뉴딜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와 총괄 사업자 관리, 그다음에 인정사업 등으로 해서 2019년도 11월 이후부터 추가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지구나 이런 부분들 사례를 좀 보면요, 그 고양 성사 혁신지구 등이 현재 지금 혁신지구로 주동이 되고 있고요. 개념으로는 공공주도의 세태지역, 산업이나 상업, 주거 등을 기능이 직접된 지역 거점을 조성해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규모는 50만 이하로 규모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관리 사업자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참여해서 지자체의 권한을 공기업에게 위탁하는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규모로는 10만에서 50만 사이의 규모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인천 2030 역점 프로젝트로 해서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치를 했습니다.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점단위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재정 기금 등을 정부 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요. 이제 10만 이하의 규모로 사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주신 세태지표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의 충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보시면은 성남시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이 사례로 지금 표현이 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중점 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부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상업 환경 활성화 부분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는데요. 총 방문 조사를 812명, 그다음에 전화 조사를 188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 총 10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연령대별 참여 부분들을 지금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는 삼성대로 지역에서는 문화체험시설 및 지역축제 확대 사업이 지금 1순위로 되어 있고요. 단대눈골 같은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42.5%, 수진 2구역과 은행 2구역 같은 경우는 취업이나 창업, 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이 30.5%에 대한 부분들로 비중이 높았고요. 지역적 인구 비율과 지역 그 현황에 따라서 좀 약간 욕구나 충족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도시에 대한 현황은 성남시 전체와 봉은시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업체 수 및 종사자도 분당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전체 본시가지에 대한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노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은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변화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지역 특성에 맞춤형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지금 금의 변화에 대한 한계 부분은 순위별 사업 진행 및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력이 부족해지고 주거 환경 열악화가 가속화돼서 퇴퇴 진행 가속도 등이 따른 시급한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및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고 다양한 재생사업 등이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계획에 대한 과제로는 조건 충족에 따른 경쟁을 통한 우선 지역 선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과제로 좀 두었고요.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 및 제도 등을 변화에 맞게끔 대응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뉴딜 사업 도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다양한 재생 사업을 연계를 하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계획을 하자는 과제를 총 5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2017년도에 제정돼 있던 성남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간과 이음을 통한 삶과 일터에 대한 재창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본시가지 경쟁력 회복과 분당 지역의 지속성 확보,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 발전 유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와 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략을 가지고는 전략에 대한 목표를 완성할 수 없기에 다음 단계에 맞춰서 추가적인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계의 기본 방향과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대응 목표 등을 설정을 해서 첫 번째 목표로는 새로운 제도를 고려한 재생 방향을 설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을 실행하자. 세 번째로는 관련 부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 사업들을 총 9가지 내용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 재생 지역을 선정을 해서 현재 활성화 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을 통해서 순위별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폐지를 하고 첫 번째로는 조건 충족 지역에서 여건 및 시급성 등을 분석을 통해서 중점 재생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1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역량 강화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이 준비된 지역을 희망지 우선 지역으로 해서 우선 시행을 해서 2단계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 재생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은 기존 1순위 지역 중에서 주거 환경에 따른 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성남시 재생 추진 동력 확보 지역, 그다음에 문화, 복지 등 생활 기초에 대한 확충 필요 지역 등으로 설정을 해서 도시재생 전략구역 중 활성화 지역 우선 추진 구역을 4곳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진 2동과 산성대로, 그다음에 단대농권, 은행 2구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기존의 전략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은행 2구역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정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존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변경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진 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전략계획에 반영돼 있던 지역이 13만 6천 스퀘어미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 경계까지 이렇게 좀 설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아래 지역을 추가적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14만 5천 스퀘어미터의 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진의 부족한 주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영 주차장 부지를 좀 편입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 전략으로는 저희가 그 노후주택 지원 부분, 그다음에 공간 복합화를 통한 주차장 확보, 그다음에 복지 시설 확보,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정초 지하 주차장 부분과 그다음에 그 생활가로 조성 부분,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증축 계획안, 뭐 이런 그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대눈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당초에는 5만 스퀘어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지역 같은 경우 당초에 누디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이었지만 당선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구역계 설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만 7천 스퀘어미터 정도로 면적을 증가시켰고요. 향후 뉴딜 사업을 대응하기 위한 공공자산, 학교, 공공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단대농가로 행복한 삼터 만들기라는 목표를 수립을 하였고 공공시설을 이용한 복지시설 활용, 그다음에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확보, 기존 추진 개발 가능지 소규모 주택 사업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산성대로 부분인데요. 산성대로 같은 경우 지상 지하 상업 활동 및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위한 성남 중앙 지하도 상가 부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구역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개발 및 성호시장에 대한 추진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공성 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중간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기존의 구역이었으면은 추가적인 면적을 저희가 빨간색 선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민간 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에는 12만 5천 스퀘어미터였는데 17만 스퀘어미터로 좀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와 연계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상가 지하공간과 입체도시계획 수립안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하상가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남시와 추진 중인 연계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등을 확보하고 상업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상호시장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동 부분인데요. 은행 이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신규 지정으로 18만 스퀘어미터의 면적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 지역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및 정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는 여기도 노후주택 지원과 공영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 개선 등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역의 목표를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대상지에 그 공용 주차장 건축물이 지금 많이 건축이 되었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나 지역 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역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좀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태평 이사동에 대한 변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들을 제외하는 구역 변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활성화 지정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점 지역 4곳을 저희가 그 1순위 1단계 지역으로 조정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희망지를 통해서 2단계 지역으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 추진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책임 및 구성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행정과 민간 협력 논의를 위한 의사결정, 사업 추진 체계 구축 및 각 추진 주체가 상호 연계 가능하도록 구성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협의회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가와 유기적으로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민협의체도 그 내용을 갖고 서로 이제 협의된 내용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산하 기관 및 전담 조직 그 조직을 통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서 현장에 대한 주민들 간의 그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역량 강화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운영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한 공공,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향후 공공의 역할 축소 및 공공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산학 연계에 대한 시너지 창출과 추진 방안으로는 지역 연계 협력 단계 부분부터 지역 연계 네트워크화, 지역 연계 파트너십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추진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해자 간의 갈등 관리와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주민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제한 사업을 지원을 해서 저희가 본 사업으로 사업 발굴을 진행한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전략 계획을 안을 2020년 9월까지 저희가 안을 수립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그 관련 부서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였고 지금 현재 오늘 2020년 10월 21일 날 공청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에는 지금 2020년 11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에 승인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 참석하신 주민 중 우리 변경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대 농골의 도시재생위원을 하고 있는 백광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회를 듣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8월달에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도시재생위원인 저도 모르고 위원장님도 모르고 부위원장님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단대 등 농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재생협의체가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생긴 지가. 근데 그 저희 주민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그 개발하는 방식을 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누누이 요구를 했고, 도시 재생 사업이 된 그 구역들은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갖고 최대한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마을 공동체 위주로 한다는 내용은 예전부터 그런 내용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커뮤니티니 뭐 커뮤니티 지금 주민들 뭐 공동체 해가지고 뭐 농골 축제도 하시고 하고 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모든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에 대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뭐 의견을 들었다 그러는데 뭔 의견을 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성남시 그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 농골 현안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원 없이 정치인인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뭐 다른 뭐 그 은수미 시장님한테 이제 뭐 그 청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이지만 전화응대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방문도 2차적으로 대면으로 한 것으로 다 설문 기록지 자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거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대농골 이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단대농골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전략 계획의 지금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분께서는 향후에 이제 전략 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되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주민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계획안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전략 계획에서 담는 거는 실제로는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이 구역을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만 지금 진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단대 농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마을 공동체를 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남시에도 청원서도 많이 넣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 그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청원서를 넣었지만 저희들은 주거 부분에 대한 어떤 철거 방식의 개발 방식을 원했고 그 주위에 시유지라든가 시땅을 이용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2, 3년 동안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원여중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 지하를 주차장 부지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교육부와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가능성이 있었냐 그러니까 성남시가 의지가 없다 보니까 아는 것 같다.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시유지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뭐 목욕탕을 만드니 어쩐지 했는데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지금까지 뭐 어떤 주민들하고 소통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재생협의체 지금 현재 위원인 저한테도 설문조사를 한다는 어떤 최소한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50%는 들어봐야지 누구를 뭐 몇 표를 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재생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면 거기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때는 진짜 디테일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나 어떤 필요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좀 다 협의체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주차장 같은 부분은
학교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재생 사업을 여러 곳을 하다 보니까 안들을 많이 제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남시에 대한 의지에 대한 표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제 그 학교 자체는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사업을 통해서 예. 네, 그런 분 재생정책팀장 유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 거는 그 어느 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내 뭐 불특정 다수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뭐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 표본으로 조사를 한 거니까 아마 위원장님께 연락이 안 갔을 수도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그걸 좀 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한 5만 평방미터로 우리가 먼저 번에 추진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되고 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없으니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을 다 포함해서 활성화 구역을 한번 넣어보자 하는 오늘 그런 계획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다 포함을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구역을 좀 확장하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또 의견 있으신 분? 예. 저는 그 은행 이동 가로주택 사업 추진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네. 잠시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은행 이동. 저희 은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뭐 한 6,800억인가 이게 선투자가 돼서 지금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저기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재개발을 주민들은 뭐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뭐 재개발 자체는 뭐 2024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어차피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원초등학교 위쪽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갖고 지금 가로주택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사무실을 지금 열고 현수막을 지금 건 상태입니다. 예. 주민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도시 재생 사업에 뭐 빈집법으로 해서 가로주택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은행 이동으로 봐서는 가로주택 뭐 재개발 자체는 안 되니까, 또 지금 그렸듯이 뭐 제가 좀 눈이 나빠서 그러는데 저 상태에서 재개발은 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저 가로주택 이 사업을 그 뭐 빈집법으로 가로주택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구역 지정 예, 맞습니다. 구역 지정은 아니고요. 네. 그 합의체를 모아서 그 합의체가 되면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가로주택을 추진을 하면은 예. 가능하겠죠? 예, 그 지금 말씀을 좀 잘하신 게 이런 재생 사업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빈집법에 의한 정비 사업 등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이 있어요. 노후도나 그다음에 그 동의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요건만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면이 그 도로로 이루어진 지역 내 1단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요건과 지금 그런 부분도 금해에는 좀 완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없어도 도로를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가로주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합의만 잘 이루어지시면은, 그다음에 그 기준만 요건만 충족하신다면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은 지금 은행 이동 같은 뭐 다른 데는 뭐 모르겠는데 은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땅 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인데 거기에 지하부터 4층까지 1, 2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평, 13평짜리로 해서 30평 땅에 집주인이 1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 분석이나 이런 걸로 뽑았을 때는 도저히 뭐 가로주택 사업 자체도 뭐 원래 가로주택 사업이 1대1로 해서 뭐 1000명이 산다 그러면 1000세대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세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에 주차장 뭐 부지나 앞에 시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이렇게 좀 사서 그런 것들은 그래야만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우선은 그 은행 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지역이 있는데요. 은행 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비율이 다른 지역은 뭐 조금 뭐 한 30%, 20-30% 될 수 있지만 은행동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가로주택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노후주택이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금 노후주택을 노후주택은 한 25년 정도 네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임시조치법으로 인해서 좀 한 지역이 성남에 몇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조금 용적률이 좀 오버가 돼서 아마 이건 국가에서의 정책적으로 조금 접근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고요.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반이 되면 조금 더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거에 조금 활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제가 저 주민들 뭐 보면은 지금 한 1000명 지금 상원초등학교 위쪽으로 주민들이 거의 한 970명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길에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서 다 외지로 다 떠났고 알겠습니다. 판교나 뭐 도촌동이나 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살고 있던 분들은 그런 혜택은 전혀 없이 네. 지금도 노후도에 비만 오면 뭐 벽이 다 갈라지고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지로 가로주택을 해야지 가로주택이라도 하겠다. 한마디로. 네네네. 뭐 그거 가로주택- 가능하고요. 예. 예, 주민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뭐 거기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뭘 하고 할 의지가 있으시면 그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지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주민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민들이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가- 시유지나 이런 부분 자체가 포함이 되어야만 그나마 이 가로주택 사업에 15층 건물을 졌을 때 세대수가 나온다는 거.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30평, 25평 이런 아파트가 아니고 20평, 22평 이 정도 소형으로 네. 주민들 살 수 있는 그 가로주택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성남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윤영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은행 이동은 가로주택 사업을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처럼 가로주택이 힘들다 이러면은 공약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어렵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일정 부담금을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지금 또 모집하고 또 추가로 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좀 참여를 하셔서 어떤 계획을 아니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그걸 좀 이뤄 나가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우선은 제가 좀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 온라인하고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송출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에 45분간 그 송출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45분이 되면 부득이 온라인 공청회는 좀 중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오프라인 장소인 그 한누리실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이 되면 자동으로 온라인은 좀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녹화 방송을 게시할 예정이니까 그 유튜브 녹화 방송을 보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